책은담 어른동화 32번째 에피소드 허물없는 공덕. 허물없는 공덕은 허물을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공이 되고 아무런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인 민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공직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공무원인 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도심 속 고궁 벤치에 앉아 나누는 대화를 통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 고궁에 와요. 수많은 왕조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이 자리는 그대로잖아요. 혜진 씨는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민준 선생님, 사실 요즘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뭘 하려고 해도 뭘 해야 제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라? 혹시 거창한 공적을 세우고 싶어서 그런가? 네, 모두가 이건 혜진 씨가 해낸 일이야 라고 할 만한 성과요. 하지만 현실은 민원 처리하고 서류 정리하는 잔일뿐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에요. 혜진 씨, 혹시 책은담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굳이 공로를 세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없는 것만으로 공이 된다고요? 그건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혜진 씨가 처리하는 그 잔일들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 하나가 틀어지고 민원 처리 하나가 늦어져서 누군가의 삶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실수하면 그건 저의 허물이 되고 그 허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겠죠? 맞아요. 혜진 씨의 공직 생활에서 단 하나의 허물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가 거창한 공적보다 훨씬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을 짓는 첫걸음은 높이 쌓는 게 아니라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다들 잘한 일만 기억해 주잖아요. 아무도 실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칭찬해 주지 않고요. 공로 없는 삶은 좀 공허해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필요한 거죠. 남에게 덕을 베풀고 그 보답을 바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줬을 때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기대했죠.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섭섭함도 들고요. 저는 교사 생활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줬지만 연락 오는 아이는 손에 꼽아요. 하지만 제게 원망을 품고 찾아온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망이요? 네, 우리가 덕을 베풀면서 대가를 바라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우리에게 뭔가 빚진 듯한 부담을 느껴요. 때로는 그 부담이 역으로 원망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책은담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덕이 됩니다. 원망을 사지 않는 것, 보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군요. 혜진 씨가 아주 거창한 사업을 추진해서 수백 명을 도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서 몇몇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그 수백 명의 칭찬보다 몇몇의 원망이 혜진 씨의 공적을 다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빛나는 성과를 냈지만 결국 과정상의 문제나 소통 부족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쌓은 공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위대한 공적은 잠시 빛나지만 원망 없는 덕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온함을 줍니다. 공을 세우는 것은 더하는 일이지만 허물을 없애고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은 빼는 일이에요. 이 빼는 일이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야 알겠다고요. 제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 애쓰는 대신 제가 맡은 일에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공덕을 쌓고 있는 거였네요.
정확해요. 혜진 씨가 오늘 퇴근 후에 길을 걷다 쓰러진 화분을 조용히 세워놓는 것. 그것도 허물을 막는 작은 공덕입니다. 내일 출근해서 민원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덕이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제 화려한 플러스 대신 묵묵한 제로의 가치를 추구해 볼게요. 좋아요. 혜진 씨가 허물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것. 그것이 수많은 거창한 사업보다 이 사회에 더 큰 울림을 줄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름다운 고궁을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굳이 거창한 공을 세우기보다 허물을 만들지 않고 원망을 사지 않는 묵묵한 태도야말로 삶에서 가장 훌륭하고 지속 가능한 덕이 됩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바로 이야기 해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의 고전, 책은담에 담긴 지혜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리는 보통 눈에 띄는 큰 공을 세우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중요한 가치는요, 아무런 흠을 만들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원망을 사지 않는 그런 데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가치의 힘, 허물 없는 공덕입니다. 혹시 뭔가 보여줘야 해,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바로 이 감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공무원이 된 혜진 씨인데요. 혜진 씨는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싶다는 그런 갈증과 또 조용하고 반복적인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혜진 씨 마음속이 딱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와, 이건 혜진 씨가 해낸 일이야 하고 모두가 알아주는 그런 화려한 성과를 꿈꾸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 있는 그녀의 현실은 매일 반복되는 민원 처리, 서류 정리 같은 일들이에요. 바로 이 커다란 간극이 그녀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 혜진 씨는 이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나 자신이 꼭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바로 그때 혜진 씨의 고민을 듣게 된 한 퇴직교사분이 다가와서요, 전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은퇴한 교사 민준 씨는요, 혜진 씨의 고민을 듣고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절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로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말이죠. 바로 이 구절이에요. 굳이 공로를 세우려 애쓸 필요가 없다? 이거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아무런 실수나 잘못,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공이 된다는 뜻인데요. 아니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혜진 씨가 하는 일이 겉보기엔 그냥 잔일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만약 사소한 서류 실수 하나가 생기면요, 그게 중요한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혜진 씨가 실수를 막는 건 그냥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재앙을 막는 아주 적극적인 공로인 셈이죠.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성벽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만 보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허물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공적보다도 더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일인 거죠. 그런데 혜진 씨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남아요. 그치만 아무도 실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진 않잖아요. 이런 삶은 너무 공허하게 느껴져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민준 씨는 책은담의 두 번째 지혜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이 질문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서 마음 한편으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하겠지 하고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확 섭섭함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가를 바라는 덕이 가진 함정입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에 보답이라는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상대방은 고마움보다는 왠지 빚을 진 것 같은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그 부담감은 때로는 원망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은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덕이라는 건 어떤 보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사지 않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진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덕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공로의 역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혜진 씨가 정말 엄청난 사업을 성공시켜서 수백 명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차를 좀 무시해서 단 몇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소수가 가진 아주 강력한 원망이 수백 명의 희미한 칭찬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요, 결국엔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혜진 씨는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일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됐어요. 이 조금은 철학적인 개념들이 과연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공을 세우는 건 뭔가를 더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허물을 없애고 원망을 사지 않는 건 불필요한 것들을 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실은 이 빼는 일이야말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마침내 혜진 씨가 도달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맡은 일에서 실수를 없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나 원망을 만들지 않는 것. 그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이미 훌륭한 공덕을 쌓는 과정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런 조용한 공덕은 우리 삶 곳곳에 있어요. 길에 쓰러진 화분을 누가 볼세라 조용히 세워두는 것.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단어 하나하나 골라서 말하는 것. 동료의 작은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주는 것. 그리고 내일 생길지도 모를 문제를 막기 위해 서로를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위대한 공덕입니다. 이제 혜진 씨는 이렇게 다짐해요. 눈에 확 띄는 플러스를 줍기보다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원망도 없는 그 제로의 상태가 얼마나 강력하고 평온한 가치를 지니는지 깨달은 거죠.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모르게 쌓아 올린 조용한 공덕은 무엇이었나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을 아주 조금 더 조화롭게 만든 여러분의 그 묵묵한 노력에 대해 오늘 한 번쯤은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건 어떨까요?